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국전력공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면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굉장히 가장 국내 최고의 공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에 비교적 빠르게 채용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필기시험까지 이제 보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한국전력공사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지원하시는 한전 좀 기본적인 개요를 좀 살펴보자면 산자부 산하의 시장형 공기업이고요. 전남 나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산자부 출신의 정승일 사장님께서 계시고요. 이 한국전력공사의 어떤 설립 목적은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좀 기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한국전력공사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자산이 203조 원, 그리고 매출이 한 58.6조 원, 그리고 임직원이 23,400명, 국내 최대의 공기업입니다. 5개, 5개 정도의 발전 자회사, 발전 5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발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4개의 그룹사, 그다음에 35개 해외 법인, 그리고 6개 출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죠. 그리고 직원 평균 연봉,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평균 연봉일 텐데, 2020년도 기준으로 8,600만 원, 신입사원 초봉은 3,600만 원 정도여서 굉장히 좋은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한국전력공사의 면접은 크게 직무 면접과 그 다음에 종합 면접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우선 직무 면접에서는 기존에는 다대다로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1대 다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대1로 면접이 진행되고, 면접관님들은 한 3분 정도에서 한 4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요, 올해 이제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 면접에서 이제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직무 면접에서는 여러분들과 관련된 직무 관련된 전공 관련된 지식을 좀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과 태도를 함께 살펴보기도 합니다. 면접 시간은 짧은 사람은 한 10분 정도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좀 길게 한 15분, 20분 정도 면접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경쟁 배수는 2.5에서 한 4배수 정도가 되고, 이때 실제 이제 최종 합격자는 면접 점수 100점에 이제 직무 능력 검사하셨던 거 있죠? 그 점수 50점을 합산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결정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면접으로 가고요. 이 종합 면접은 이제 다대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면접관님은 한 5분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요소는 주로 지원자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이나 열정, 회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면접 시간은 한 15분 정도를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배수가 최종 1.5배수에서 한 2배수까지를 뽑고, 이때 이제 최종 합격자들을 면접 평가 이 배점을 그러니까 면접 종합 면접 평가 점수만을 가지고 다 반영을 해서 이걸 10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택합니다. 면접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한전의 면접 특징은 우선 체계적으로 좀 면접이 좀 짜임새가 있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또 평가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블라인드 면접, 그래서 한전의 어떤 임직원 누구 이런 이야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번호로만 호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 면접의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면접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는요, 2차 종합 면접에 갔었을 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기반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으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직무 면접이 있죠. 그래서 그 직무 면접에서 직무와 전공 관련된 질문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직무 면접에서도 종합 면접과 비슷한 스타일로 면접이 좀 진행돼서, 좀 정리하자면 1차 직무 면접의 경우에는
전공 지식과 직무 관련된 게 한 50% 플러스 인성 관련된 게 한 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종합 면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인성 또 어떤 조직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 평가하는 면접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부 면접위원들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위부 면접위원님들께서 면접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위부 면접위원들이 다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요. 내부 면접관 그리고 위부 면접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근무했던 이제 기관에서 근무하셨던 선배님 한 분께서 이 한전 면접에 가서 면접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신 걸 좀 들었던 경험이 있었었는데 좀 분위기는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는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직무 면접은 조금 딱딱한 분위기, 좀 종합 면접은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이런 식으로 약간 면접의 어떤 분위기 이런 방향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전의 경우 물론 이제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한전과 특히 이런 전력 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 또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의 특징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면접 질문들이 나오느냐, 어떤 면접 질문 방향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직무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한전과 관련된 또 전력사업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소개서에 쓰셨던 이런 한전과 전력산업과 관련된 또는 직무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에 작성하셨던 이제 전공은 이제 기재하진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과목을 입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이런 전공 지식과 관련된 또 직무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간혹 이제 이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직무 면접에서 여러분들 어떤 전공을 좀 넌지시 물어보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무직의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기소개서의 경험들이 있죠. 또 이런 어떤 활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실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점들이 그랬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좀 물어보는 스타일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교육상 관련돼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좋아했던 과목, 싫어했던 과목, 또 그 이유 이런 것처럼 교육상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정기직 이제 지원하신 분들은 이제 그 교육상에 전기 관련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과목에 들어가 있는 뭐 컨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컨덴서와 관련된 질문들 어떤 전력계통, 뭐 설계,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그런 단어들을 보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런 직무와 전공 관련된 지식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기직들이 좀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회계를 전공했다고 하면 이제 회계와 관련된 또 경제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을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과 어떤 전력 산업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와 관련돼서 질문들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직무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를 안 했었대요. 근데 최근 트렌드가 이제 좀 질문을 하나 봐요. 이런 1분 자기소개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면접에서는 자기소개를 좀 시키고요. 이때 이제 자기소개 하기 전에 뭐 어떻게 오셨느냐, 뭐 오늘의 불편함은 없었느냐, 한 얼마나 걸렸었느냐, 오늘 뭐 면접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긴장을 좀 풀 수 있도록 좀 이런 편안한 이런 질문들을 먼저 좀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된 경험, 또 이제 기타 경험들인데 이 기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상대방을 설득했던 경험, 조직의 가치관과 뭐 나의 가치관이 뭐 충돌이 일어났던 경험, 또는 어떤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경험들을 좀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셨던 여러분들의 경험 사항을 보고 키워드를 찾아서 그런 키워드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거나요. 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쓰셨던 어떤 직무 관련된 경험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전과 또 전력산업 또 직무 관련된 이슈들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질문들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이 또 여기에서도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직들이 그렇고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쪽 종합 면접에서는 그래도 전공 관련된 지식을 단순한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들은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력산업과 관련된 질문들은 2차 종합 면접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데 주로 직장이나 어떤 조직 생활 등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선배가 자신 업무를 계속 떠넘기면 어떡할 거냐, 뭐 이를테면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면 어떡할 거냐, 동료의 비리를 목격하면 어떡할 거냐, 또는 비연고지에 배치를 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각종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고 여러분들 이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인성 관련된 질문들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성격의 장단점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성 관련된 질문들, 이런 쪽의 질문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일단 직무 면접에서는 전공과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어떤 한전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되고요. 종합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관련된, 그다음에 한전과 어떤 전력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또 자기소개서 관련된 질문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면접을 어떻게 그럼 공략해야 될지, 우선 자기소개서의 고유 명사, 키워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쓰셨던 자기소개서를 빨리 꺼내셔서 자기소개서를 첫 번째 항목에서부터 쭉 훑어 내려가면서 이런 키워드들, 이런 고유 명사에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키워드들을 보고 이제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하실 거니까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밑줄 긋고 그에 따른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그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전과 전력산업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무 관련된 이슈, 또 한전과 전력산업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히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라 에너지 산업 또 전력 산업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전기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원전 개발 등 이런 여러 가지 해외 진출, 이런 것들처럼 한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플러스 그다음에 보도 자료들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기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문을 좀 한번 좀 훑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과 또는 사업 직무 관련된 이런 기초 지식들 있죠. 특히 이제 어떤 이런 지식들, 전공 지식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초 지식 정도는, 개념 정도는 좀 살펴보시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공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크게 좀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영 관련된 일반 상식,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영 원론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 전공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기초 지식을 좀 정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 지식 분야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기직 직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것을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관이 여러분들 어떤 전공 지식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면 그것을 좀 간결하게 한 3줄에서 한 4줄 정도로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전공 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암기해서 읊조리고 답변하기보다는 그 마지막 줄에는 꼭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넣어서 답변
답변하는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 면접이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어요. 답변을 못했는데도 실은 1차를 통과해서 2차 종합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런 직무 면접에서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너무 멘탈 나가서 막 쫄거나 막 너무 한숨 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답변을 엉뚱하게, 그러니까 뭔가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시면 그걸 반드시 어떤 거든 꼭 이야기를 하려고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게 알고 있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밖에 알고 있지 않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요.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면접관께서 질문하셨던 뭐 패러데일 법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적용까지는 미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면접이 끝난 대로 이런 패러데일 법칙과 그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더 확실히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관님께서 점수를 그렇게 심하게 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사고를 치는 사람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사고 안 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거 괜찮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완하실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직무 면접 이렇게 공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면접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우선 1분 자기소개를 이제 반드시 시키죠. 뭐 직무 면접에서도 시키긴 하지만, 자, 특히 이 종합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는 여러분들의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전공 실력을, 뭐 저의 강점 3가지 이런 것들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자세,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유리합니다. 특히 뭐 저의 강점 3가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식상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진짜 너 정말 잘났어?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이제 꼬리질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묵묵히 내 역할을 다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 자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면접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명확한 지원 동기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이건 이제 늘 제가 면접 강의할 때 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좀 자랑을 하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솔직한 모습을 면접관님들께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은 그렇게 막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랑질 하잖아요. 그러면 입사해서 선배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솔직한 진솔한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조직에 좀 잘 어울려, 이런 모습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리더십, 팔로워십 뭐 이런 질문들이 또 있거든요. 뭐 팔로워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항상 선배님들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선배님들을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뭐뭐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해서 조직에 좀 잘 어울리는 모습을 좀 어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과 어떤 전력 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반드시 좀 분석해보고,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서 생각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으면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뻔한 내용들을 어떤 암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반드시 곁들여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면 비굴하게 오늘 면접을 많이 긴장해서 많이 떨려서 실수가 많았지만 부족했지만 이런 표현들보다는요, 당당하게 입사해서 어떻게 일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면접관님들께 꼭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시고, 이런 식으로 좀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이제 최종 직무 면접의 기출, 최근에 나왔던 기출 면접 질문들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변전소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변전소에 대해서 어떤 설비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이야기했더니 그런 변압기의 원리는 뭐냐, 그리고 변압기를 왜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질문인 거죠. 하지만 결국 전공 관련된 지식들을 물어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ESS와 관련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ESS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ESS의 종류, 그리고 한전이 이런 ESS가 왜 필요한 거냐, 연관성을 물어보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 쪽으로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스마트 그리드를 써놨더니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사용한 목적, 그리고 한전이 이 스마트 그리드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 한전의 이 스마트 그리드와 마이크로 그리드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의 키워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꼬리 질문으로 가면서 전공 지식을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이제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렌츠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페런트 현상, 코로나 현상 등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런 것들이 왜,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거냐, 이것을 그런 문제점, 그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전공과 관련된 지식적으로 이제 쭉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의 경우에는 금리와 최근 환율 변화에 따라 우리 한전에 어떤 영향이 올 거냐, 최근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질문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에 이제 가스전이 잠기고 이런 문제점, 이런 위험성들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스전, 이런 것들이 한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생각들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유가연동제와 관련된 이런 전기 요금 인상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지원자의 생각, 또는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가연동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유가연동제가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 있었고요.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의 종류, 또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들인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과 수직적인 조직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장점, 각각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휴게 통제 수단, 왜 내부 휴게 통제가 왜 필요하냐, 방법은 무엇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인재상, 인재상에 여러분 자기소개서에 이제 부합한 인재상 두 가지 썼잖아요. 가장 부합하지 않는 인재상과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입사 후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항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 싫어했던 과목을 물어보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금 업무예요. 죄송합니다. 수금 업무. 수금 업무가 어떻게 하는 거냐, 수금 업무 어떤 점이 어려울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IPO와 관련된 이런 자금 조달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한전 입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노력,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시 민원응대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사무직 쪽이고, 이쪽이 이제 전기직 쪽인데, 전기 쪽은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쓰였던 키워드를 가지고 그런 지식들, 또는 그냥 단순한 전공 지식들을 물어봤고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쪽보다는 일반적인 이런 한전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제 곁다리로 전공과 관련된 지식들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자, 기초 이제 종합 면접 질문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자기소개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조직 활동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소개서나 또는 어떤 경력상에 입력했던 것들이 있죠. 그때 어떤 게 힘들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거였었느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봤었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일반적인 경험들이죠. 본인의 가치관과 조직의 가치관이 충돌했던 경험이 있느냐, 또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느냐, 또 무임승차자와 함께 일해봤던 경험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설득했던 경험이 있느냐, 또 진상 고객,
진상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해봤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경험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종합 면접에 대비하려면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준비했다가 오히려 선택 장애가 발생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쌤은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경험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답변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턴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턴과 관련된 경험들을 좀 많이 물어봤고요. 그 당시 어려웠던 점, 배웠던 점, 느꼈던 점, 또 아쉬웠던 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인턴 하셨던 분들은 그에 대한 대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전에 입사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한다면요, 장점, 강점이죠. 강점을 3가지 정도씩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인성, 성격상의 어떤 장점, 성격상 장점을 얘기하고요. 2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역량으로 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3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경력이나 어떤 경험, 이런 식으로 3가지 정도를 반드시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지원자의 장점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3가지 장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준비하시고 특히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발휘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꼬리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최근 한전 관련된 이슈들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연동제나 요금 인상 또는 국민들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또는 국민들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한전 조직 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극복 방안,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 어떤 청렴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제 CSR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느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홍보 방안,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장점과 역량, 그 다음에 입사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 또 비연고지 근무, 특히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비연고지 근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의 비중이 좀 높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기업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의 유형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과 일해본 경험이 있느냐, 또는 만약에 그런 사람과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이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더형이냐 팔로워형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이 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합 면접의 경우는, 특히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종합 면접, 직무 면접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이 다 그런데 질문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예상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좀 생각들을 좀 많이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최대한 기출 질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보를 하셔서 그에 대한 답들을 좀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답변 하나 했던 거 있죠. 이거 하나 가지고 다른 질문들에도 계속 써먹는 그런 좀 유연한 답변하는 요령을 좀 배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합격자, 여기 한국전력공사 합격했던 학생이 좀 조언을 해줬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달하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좀 논리적인 답변, 이런 설명을 좀 좋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꼭 말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생각을 좀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직무 면접의 경우에는 좀 면접 태도를 좀 엄격하게 좀 따지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래서 좀 한숨을 쉬거나 좀 거짓말을 하거나 임기응변으로 뭔가 답변을 막 순간순간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했던 걸 굉장히 싫어하고 질책을 좀 많이 하셨대요. 직무 면접에서 특히. 그래서 이렇게 좀 면접 태도를 좀 꼭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솔직하게 답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 예를 들면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조별 과제를 할 때 이제 조장을 맡았다, 이런 거 했을 때 왜 조장을 맡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냥 실은 제가 가위바위보를 못해서 조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솔직하게 답변 드렸더니 면접관님께서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시고 껄껄대고 웃으시면서 좋게 평가를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항상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여러분들 자랑하는 거 안 먹힙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전과 직무 분석은 필수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꼭 여러분들이 한전 지사를 꼭 좀 방문을 해보세요. 면접 준비하시기 전에. 아시겠죠? 한전 지사에 가서 선배님들 일하시는 것도 좀 보고요. 또 선배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좀 어떤 것들 좀 조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자문도 좀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전 입사를 위한 노력에 뭐 한전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전 에너지 전시관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도 방문하시고 또 한전 지사도 꼭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면접 준비할 때 눈으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좀 많이 말씀하시는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만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언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은 꽉 차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답변하실 때 면접 입으로 답변하는 연습하시고 홈페이지도 계속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한국전력공사 면접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좀 큰 그림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답변들 좀 차분차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꼭 이 한국전력공사 면접에 꼭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힘껏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꼭 좋은 소식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힘내시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